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1,900선을 내주면서 현재는 1,87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주에서는 자동차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1,900선 아래에서 마치게 된다면 8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 반등했다가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50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각 종목별로 투자하시는 패턴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혼조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의견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심기현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팅크웨어입니다. 18,591원에 비중이 15%인데요.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팅크웨어 같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말 그대로 거치형이 있죠. 그 내장형 말고 외장형 같은 경우는 팅크웨어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내장형 있죠. 그 차체에 박혀 있는 거. 그게 좀 부족한데 지금 그 유비벨록스 현대차가 유비벨록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유비벨록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를 통해서 내장형 내비게이션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블랙박스가 거의 의무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이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이 회사는 현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온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팅크웨어가 잘 보세요. 그 8,000원 가격대에서 8,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24,000원까지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유비벨록스가 팅크웨어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피인수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내비게이션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멘텀이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진행 과정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긍정적인 게 16,000원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좀 전에 말씀했던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내장형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21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그 추세를 위쪽으로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16,000원에서 한번 그 가격대 보면 19,500원까지 어떤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간 그 중기적인 어떤 행보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조금 밴드를 넓게 보시고 지금 어쨌든 손절을 하셨다가 16,000원에서 재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16,000원에서 19,500원째 단기적인 박스권 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감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손절을 하신 다음에 16,000원 가격 주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좀만 더 낮게 드릴게요. 일단 21선 있죠. 17,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차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16,000원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정유주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7만 1,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 지수가 1.4%대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장 영향에 따라서 시총 상위 주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장 역시나 프로그램 매몰 압박에 따른 우려감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만 봤을 때는 오늘장 하락을 그렇게 크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 ECB라든가 FOMC 회의, 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QE3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2분기 어닝 쇼크 받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 3분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좀 개선에 대한 효과가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점 유가 상승과 함께 역시나 이 종목도 12만 원대에서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좀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17만 원대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작용하면서 약간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데 16만 원 라인만 지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약 17만 5천 원대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한 18만 5천 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된 부분, 투기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요라든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는 17만 5천 원, 또 장기적으로는 18만 5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바이넥스. 바이넥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760원. 네, 6,760원에 비중은요? 비중 20%. 20%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거 사고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길래, 예. 그 뭐, 매수 목표가가 얼마쯤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 네, 혹시 시청자님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한 달쯤 돼 싶은데. 한 달쯤 되셨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또 손절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태근 팀장님 바이넥스입니다. 매수가 6,76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바이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메디포스라는 식으로 파미셀 얘기들면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에 줄기세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메디포스트가 24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근데 최근에 메디포스트가 조정을 많이 받고 뭐 파미셀 같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특히 뭐 줄기세포주라 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참 들썩이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대감만 있었다가 이게 어떤 약으로 출시가 되면서 어떤 시술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디죠? 노년역인가요? 노년역에서 신논역 사이 보면은 고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도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줄기세포 관련 무릎 연골 재생 치료에 대한 부분을 광고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는 커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약 개발 기대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들썩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그런 부분과 좀 연동돼서 현재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자, 요 종목도 만 원에서 현재 그 5,000원 정도 가격까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많이 받았는데, 자, 이렇게 바닥을 일단 다 잡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을 찾으면서 같이 일단 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에서 현재 지분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현재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제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진출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어떤 약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약품을 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현재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자, 잘 보세요. 그 7월 25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 에이프로젠이 바이넥스 연일 급락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그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자, 추가 상장 났죠. 12. 전환사채 추가 상장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주식이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12 전환된 얘기가 나온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통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오버링 이슈 때문에 주가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다른 뭐 RNL 바이오처럼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제가 보기에는 요 241선뿐만 아니라 7,500원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6,200원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요 7,500원 돌파를 했을 경우에 위쪽으로 봤을 때 한 8,500원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낸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글로벌 경기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또 조선주가 그런 소식에 일회일비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견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에코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존재한다. 물론 뭐 이러한 리스크가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섣부른 바닥 확인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지금 조선업종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유럽 재정 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역시나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시점 국내 조선사들에 대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종의 큰 폭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수주를 하더라도 저가 수주입니다. 남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악화 우려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강한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이 2만 원대 만약에 초반까지 시장 상한가 함께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분할 매수는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4,000원대 아직은 하락 추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높아진 상황인 만큼 매수보다는 약간 확인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C피드입니다. 매수가 5,470원에 비중이 35%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정 팀장님. 네. 자, KC피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테마주죠. 테마주인데, 일단 어차피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에 관한 부분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보면서, 최근에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3,500원에서, 7,500원까지 상당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팔고 나올까 상당히 그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먼저 써니전자 볼게요. 같은 테마주죠. 써니전자 보게 되면 어떻게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잘 보세요. 보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윗꼬리 음봉 나오죠. 윗꼬리 음봉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꺾이죠. 그리고 최근에 코오롱생명과학도 이틀 동안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윗꼬리 음봉 나오죠. 이거는 윗꼬리 다는 음봉 나오죠. 윗꼬리 다는 음봉 나오죠. 그리고 앞전에 보였던 써니전자 같은데 윗꼬리 달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죠. 이것도 보세요. 코오롱생명과학도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지금 현재 꺾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컴투스. 자, 컴투스 마찬가지 윗꼬리 목 나오죠.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익히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고점의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듯이, KC피드죠. KC피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잘 하셨습니다. 매수 잘 하셨으니까 일단은 요런 고점에서 요런 음봉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윗꼬리 음봉이 이런 게 출현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런 패턴으로 고점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패턴, 윗꼬리 음봉 요거 아니면은 이렇게 윗꼬리 나는 음봉 요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때 가서 일단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한 이틀 정도 좀 더 가보자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이틀 정도냐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보세요. 3,5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올라간 상황 속에서 일단 거래가 일단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바뀜인지 세력이 빠져나가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시간이 제가 보기에 한 오늘 이후에 한 이틀 이 거래 정도 더 보게 된다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올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뒤에 만약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컴투스라든지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출현을 안 하게 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좀 계속해서 일단 가져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안 정해드리고요. 이런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신호, 고점에 대한 신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 나올 때까지는 일단 계속 갖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페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오늘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되면서 현재 시점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넷패스,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다변화된 역시나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부품 공급을 통해 갖고 지금 시점 IT 기업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현재 빛을 보고 있는 종목이 넷패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분위기 3분기 실적이 물론 뭐 사상 최대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실적 시즌까지는 주가 흐름은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장 6.5%대 급등세 흐름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닌 오히려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뭐 상승폭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상승 흐름보다도 강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넷패스 현재 17,7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9,00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 좀 급등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약 6.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한 4%까지 약간은 2% 정도 상승폭이 둔화됐을 때 그때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2, 3일 안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높은 수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넷패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넷패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매수가 28,900원인데요.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한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건 좀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이건 어차피 단기 모멘텀이에요. 단기 모멘텀이고 전체적으로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온라인 게임이 뭐 때문에 악재였습니까? 그 온라인 쪽에서 게임 모멘텀이 모바일 쪽으로 옮겨갔죠. 그렇다 보니까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라든지 게임하이 이쪽으로 옮겨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인서포트가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그 모바일 쪽으로 뺏겼던 트렌드를 얼마만큼 빨리 찾아오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이제 다 그런 부분 어쨌든 바닥을 현재 잡은 상태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쪽에 뺏겼던 트렌드를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뺏어와야지 요 종목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크로스파이어라든지 그리고 피파 온라인 2 같은 게임을 현재 그 퍼블리싱 계약권을 뺏겼죠. 뺏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레전드 오브 소울즈인가요? 이 회사 맞나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 지금 이제 신규 게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얼마만큼 잘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잡았습니다. 바닥을 일단 잡았고요. 잡았기 때문에 요 최근에 나온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이 흐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요 회사가 그 지금 현재 NC소프트가 길드워 2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주듯이 요 회사도 그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이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기관 수급으로 나타나겠죠. 자 9월 4일날 상한가 갈 때 누가 매수했습니까? 개인들 매수했죠.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단기적인 모멘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28,800원 왜 이렇게 또 따라가셔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네요. 어쨌든 바닥은 잡았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정하는 기보다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 보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운송, 장비, 화학주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천재는 1878선, 코스닥은 504선입니다. 다음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11,5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 문의하셨네요.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뭐 셋톱박스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 인물 관련주, 특히나 안철수 원장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뭐 어느 정도 추가 홀딩 전략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 관련주다 보니까 인물의 행보와 그리고 발언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 뭐 안철수 원장이 확정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안 좋은 발언 이후에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급락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1,750원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12,500원대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 소폭의 이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테마주지만은 어쨌든 약간의 지금 이 테마주 중심에 있는 그러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약간은 수익 조금이라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매수가 26,000원의 비중이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주식은 2%, 2.7% 넘게 하락하면서 14,400원이네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 팀장님.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카프로 같은 경우에 기관이 계속 팔잖아요. 기관이 계속 파는데 카프로도 어떻게 보면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인데 다른 화학업종에도 바닥을 잡고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카프로는 지금 이제 안 나와요. 근데 현재가 창만 열어보면 왜 안 올라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26,000원이면 이거는 뭐 더 빠지더라도 팔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팔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왜 못 올라가는지 제가 현재가 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일단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기관 수급이죠. 자, 화면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인데 기관 계속 팔죠.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관 계속 팝니다. 기관 수급 때문에 일단 빠지죠. 근데 기관 수급 때문에 빠지는데 기관들이 왜 매도를 할까요? 자, 현재 가창 볼게요.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볼게요. 나일론 원료, 그러니까 나일론 원료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랍니다. 그리고 이 원료를 85%가 나일론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효성,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죠. 감이 좀 안 오세요? 자, 잘 보세요. 일단 나일론 합성섬유죠. 옷 만드는 원료죠. 지금 현재 국내 경기 뭐 의류업체들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최근에 바닥을 잡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전체적으로 생활과 그 경기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일론 원료를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효성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효성 주가 좋습니까? 안 좋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지금 현재 뒷번 소송 때문에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못 가는, 이 회사는 현재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은 뭐 손절가 제시 안 할게요. 손절가 제시 안 하고, 요거는 26,000원 뭐 거의 뭐 반토막 난데 팔아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일단은 어쨌든 화학 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을 두시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셔야 아무래도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 시도가 나고 난 다음에 목표가까지, 목표가란다. 일단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한번 그 기다린 시간만큼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한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근처 갈 수 있지 않겠나. 적어도 22,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보유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카프로 장기적으로 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48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 못 해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두 개 그룹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50%를 돌파하는 등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83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25조 1,19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났습니다. 이들 10대 그룹의 상반기 영업이익 비중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재벌 그룹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돼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조 6,06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60% 증가했으며 삼성그룹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은 6조 4,153억 원으로 12.5% 늘었고 비중은 18%였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액은 69조 1천억 원이며 고용 규모는 6만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채용 인력 중 고졸 출신은 18,540명으로 전체의 29.6%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는 30%에 해당하는 18,760명의 고졸 사원을 새로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과 건설, 정유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은 투자 계획이 부분적으로 축소됐으나 유망 신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 30대 그룹의 연간 투자 규모는 15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상장 건설사의 절반가량이 상반기에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33개 가운데 42.4%에 해당하는 14곳이 상반기에 순이익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금호산업으로 순손실액이 4,998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벽산건설, 삼한기업, 남강토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건설업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을 제외한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 등 6개 건설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3,168억 8천만 달러로 7월 말보다 25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한은은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절상한 덕에 이들 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정태근 팀장님과 심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일요일이죠. 2시 재갈공명과 또 오딘 전문위원회 세미나가 청담 이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또 방문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제법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